안녕하세요. 합격스킬입니다. 지난번 레벨 1 영상을 통해서 말 잇기 연습을 했었죠. 실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반복이므로 아직 자기 답변에 틀이 생기지 않은 것 같다면 꼭 레벨 1 영상을 다시 보면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레벨 2 구체화입니다. 면접 답변을 틀에 맞춰 연습하다 보면 슬슬 자기만의 말길이 생겨서 처음보다 말이 부드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일단 말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우리의 레벨업을 방해하는 복병 하나가 또 등장하는데요. 이 복병의 이름을 저는 대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대충이는 문제 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핀트가 나가게 만들거나 방안은 적절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해서 말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게 합니다. 면접 코칭을 하다 보면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이 대충이한테 휘둘려서 레벨업을 잘 못하더라고요. 말은 그럴듯하게 또는 유창하게 잘하는데 듣다 보면 알맹이가 없는 느낌, 딱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대충이한테 휘둘려서 레벨업을 제때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면접 주제를 공부하면서 적절한 방안과 사례를 내면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현재 가진 포켓몬 수가 적어서 상대에 맞게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속성 포켓몬인 꼬부기를 잡고 싶은데 내가 가진 포켓몬이 파이리밖에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무턱대고 그냥 파이리를 꺼내서 잡으려고 하면 잡힐까요? 불로 물을 이기기는 어렵죠. 오히려 파이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꼬부기를 대응할 수 있는 전기속성 피카츄나 풀속성 이상희씨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요 면접 주제마다 방안과 사례를 머릿속에 구조화해놓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에 맞게 대응하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혹 평가원 지역 선생님들께서는 우리는 면접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교직관 정도만 갖춰놓고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포켓몬이 단 하나인데 상대방 포켓몬이 상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력하게 질 건가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여러 포켓몬을 모아 대처할 건가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포켓몬, 즉 주요 면접 주제에 대한 방안과 사례를 모으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튜토리얼 영상이니만큼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켓몬, 아니 방안과 사례를 모으는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면접 교재를 보면서 저자가 실어놓은 방안과 사례를 보는 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안과 사례를 고르거나 변형해서 정리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기초학력 지원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데 교재 내용에 있는 사례가 뭔가 좀 아쉬울 때도 있겠죠. 이럴 때는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등의 사이트에서 기초학력 지원이라는 키워드만 놓고 검색하면 요즘 웬만한 자료는 대부분 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청 사이트를 통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교육청마다 각 부서에서 올리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 계획, 학생자치활동 계획, 인성교육 계획, 이런 각종 계획서를 교육청 사이트 내에서 검색만 해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서는 시책에 있는 압축적인 내용보다 방안이나 프로그램 측면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시책에 담긴 프로그램을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도 되고요. 실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사례를 수집해서 답변으로 녹여내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평가원 지역이라서 시도교육청 시책이나 교육계획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그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보지 못한 겁니다. 평가원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초학력 지원, 학생자치활동, 생태환경교육 이런 범용적인 주제는 지역 가릴 것 없이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고요. 이런 주제가 문제로 나왔을 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안이나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어준다면 평가위원분들이 응시생을 어떻게 볼까요? 우리 교육청을 진심으로 여기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좋으면 좋았지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지역 관계없이 자주 출제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부 계획서도 참고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자기화시켜 볼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방안과 사례를 얻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튜토리얼 영상답게 실제 기출문제로 구체화 연습을 해보죠. 첫 번째 문제는 2022년 중등교과 평가원 문제입니다. 우선 인성적 자질에 관해서 답변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문제를 읽고 저는 인성적 자질로 끈기를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들의 경우 성취 경험이 적고 성장 속도도 느리므로 자칫 교사나 학생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끈기를 가진 교사라면 이런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생을 독려하고 지원하여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끈기라는 자질을 도출했던 논리고요.
답변으로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한 인성적 자질로는 끈기가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도하면 교사나 학생 모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성장에 대한 믿음과 끈기가 있다면 학생이 잠재 능력을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인성적 자질은 무엇을 말하더라도 가치관이라든지 맥락에 맞게 잘만 말하면 되니까 오히려 쉽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자질을 기르기 위한 노력 방안은 그렇지 않죠. 잘못 말하면 핀트가 나가거나 사례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앞에서 말한 인성적 자질인 끈기와 기초학력 지원이라는 큰 주제를 동시에 사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가 비로소 면접 주제를 공부하며 다양한 포켓몬을 모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면접 주제를 공부하면서 자기만의 방안이나 사례를 내면화했던 사람이라면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처 방안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내면화라는 말은 어떤 방안이나 사례의 명칭만 표면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질부터 이해해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례는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걸 문제에 맞게 살짝 각도를 틀어서 교사의 노력 방안으로 만든다면 학생 성장 일지를 적는 것을 습관화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도 학생의 성장 모습을 일지로 적고 본다면 끝까지 책임지고 지도하겠다는 끈기를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죠. 이 부분도 교사의 노력 방안으로 살짝 관점을 틀어보면 끈기를 기르기 위해 정서상담, 진로상담 관련 연수에 꾸준히 참여하여 상담 능력을 신장시키겠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의 정서적, 심리적 고민을 상담하다 보면 학생을 더 깊게 이해하고 교사도 끈기를 갖고 지도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교재 내용의 사례와 방안을 각도를 살짝 틀어서 문제에 맞게 변형하고 적용하는 힘, 이게 바로 내면화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토대로 예시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러한 끈기를 함양하기 위해 저는 학생 성장 일지를 적는 것을 습관화하겠습니다. 교사나 학생 모두 포기하지 않고 기초학력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일 수행 정도에 대해 기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습 부진 교과별로 학생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 변화 정도를 기록하는 것을 습관화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에 대한 믿음과 끈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튜토리얼 코스입니다. 앞에서 만든 답변을 선생님께서 직접 말해보며 연습할 차례입니다. 제가 운을 띄워드리면 선생님께서 직접 말하면서 말을 이어가 보세요.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도하면 이러한 끈기를 함양하기 위해 교사나 학생 모두 따라서 이번에는 키워드에 살을 붙여서 답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도를 위한 인성적 자질로는 끈기가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도하면 교사나 학생 모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의 성장에 대한 믿음과 끈기가 있다면 학생이 잠재 능력을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끈기를 함양하기 위해 저는 학생 성장 일지를 적는 것을 습관화하겠습니다. 교사나 학생 모두 포기하지 않고 기초학력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일 수행 정도에 대해 기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습 부진 교과별로 학생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 변화 정도를 기록하는 것을 습관화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에 대한 믿음과 끈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로 끝내긴 아쉬우니까 앞에서 다뤘던 기초학력 지원의 두 번째 조건, 전문적 자질과 함양 방안에 대해서 구체화 연습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문적 자질로 맞춤형 지원 능력을 떠올려 봤는데요. 그 이유로는 기초학습 부진 학생의 학습 결손 영역과 능력 정도는 학생에 따라서 상이하겠죠. 그러므로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답변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 자질로는 맞춤형 지원 능력이 있습니다. 기초학습 부진 학생은 학습 결손 영역과 정도가 학생 개개인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러기에 학생의 결손 정도와 흥미, 강점을 고려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맞춤형 지원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노력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괜찮겠죠? 기초학습 지원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과 회의하고 피드백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연초에 발간하는 기초학습 지원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재적소에 안내하고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맞춤형 지원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매년 꼼꼼히 숙지하고 구조화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협력 강사, 학습 코칭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하고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매년 숙지하고 적용하여 학생 개개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만든 답변을 직접 선생님들께서 말해보면서 연습해 봅시다. 다음으로 기초학습 부진 학생은 따라서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마지막으로 키워드에 살을 붙여 답변하는 연습까지도 해보세요. 다음으로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적 자질로는 맞춤형 지원 능력입니다. 기초학습 부진 학생은 학습 결손 영역과 정도가 학생 개개인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러기에 학생의 결손 정도와 흥미, 강점을 고려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맞춤형 지원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 발간하는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매년 꼼꼼히 숙지하고 구조화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협력 강사, 학습 코칭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다양하고 유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매년 숙지하고 적용하여 학생 개개인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레벨 3 시책 활용편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